자, 너네들이 진짜 많이들 오해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절대 결코 쉽지 않다. 연습 문제 뒤쪽에 가보면은 결코 쉽지 않아. 그리고 거기 있는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너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고 첫 해이기 때문에 1학기 때 해봐서 알잖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변형하거나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변형하는 형태로 많이들 낸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서가 처음.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그것도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다른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제 내가 마플 시너지라는 책이 워낙에 이제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만든 거고, 기출문제가 학교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베이스로 만든 교재야, 이 책 자체가. 그래서 요거에 있는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주면은 너네들이 좀 시험 볼 때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그냥 요거 보자고 했던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숙제도 없어, 따로. 프린트 나가는 거 없다, 이제. 오면은 공부할 걸 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학교의 교과서와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요게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의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저 요 파트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저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하면은, 그거랑 관련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54페이지 부터 보도록 하자. 질문? 77? 77. 오케이. 그럼 77. 칠 이하의 자연수가 있고 B가 A의 부분집합이고 A랑 C를 합치면 1, 2, 3, 4, 5, 6이다. 7만 빼고 다 들어가네. 그럴 때 A 차집합 B는 5가 있고 B 차집합 C에는 2가 있고 C 차집합 A에는 4, 6이 있을 때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C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A하고 요 B를, 요걸 전개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분배를 해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는데, 얘는 A 차집합 B가 돼. 얘는 A 교집합 C가 되는 거잖아. 근데 A 차집합 B는 이미 우리가 5라고 알려줬어, 문제에서. 여기는 5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A하고 C의 교집합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거든. 근데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보면은 B가 A의 부분집합이고 C하고는 뭐 대충 요렇게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랑 C를 합치면 1, 2, 3, 4, 5, 6이 되는데 A에서 B를 뺐더니 5가 나오더라 라고 나와 있어. 요 부분에 5가 있기는 해. 여기 5가 있기는 해. 그 다음에 B에서 C를 빼면은 2가 있대. 아, 여기에 2가 있구나. 이거는 확정이야. 여기 2가 있는 건 확정이야. 그 다음에 C에서 A를 빼면은 여기 4하고 6이 있어. 얘도 확정이야. 그 다음에 A, C를 합치면 1, 2, 3, 4, 5, 6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더 들어가야 되는 애가 1, 3, 5. 얘네들이 어딘가에 들어가면 돼. 자, 빨간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5 하나다. 빨간 부분엔 5 하나만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1하고 3은 들어가 있어야 돼. 요건 이해되니? 빨간색 부분에 5가 들어간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AC의 교집합 부분에는 적어도 1하고 3은 들어가는 거야. 5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AC의 교집합은 1, 3이 되거나 1, 3, 5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럼 이거 합치면 뭐가 있는 거야? 여기 5가 있든 없든 간에 어차피 합칠 거지. 그래서 얘는 1, 3, 5가 답이 돼. 집합 문제를 풀 때는 있지, 기왕이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사실 이거는 집합만의 문제가 아니야. 1학기 내용을 생각해보면 1학기에는 연산이 위주였잖아. 연산 위주. 뭐라고 하냐? 방정식 부등식이라던가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요런 애들이 있었지. 행렬. 이거 죄다 연산이거든?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림으로 그린다? 그게 더 말이 안 돼. 그나마 그림을 그릴 만한 게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 2차 방정식 부등식. 요런 거는 그림 그리는 게 좀 말이 되는데 일단 대부분 연산이기 때문에 산수만 잘하고 그냥 쓰는 것만 잘하면 되는 부분이었거든. 근데 2학기에 들어오면은 도형이지 이제. 2학기 처음 했던 게 도형의 방정식이었잖아. 집합도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거든. 선생님 철칙 중에 하나야. 그릴 수 있는 건 그려라. 그려서 눈으로 볼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거든. 그래서 꼭 그리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다음. 은우야, 뭐 하려고? 86. 86. 고전에 없니? 88? 8688 볼게.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공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공통인 부분이 있네. 분배 법칙. A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근데 이거는 공집합이잖아. 합치면 그냥 얘가 되잖아. 순서를 좀 바꿔보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즉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가 더 작은 거니까 A랑 B를 합치면 B가 된다. 4번이 답이겠네. 나머지는 뭔가 안 맞는 거지. 888. 자, 얘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가 합쳐도 공집합이 된다. 요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되려면은 A 차집합 B나 B 차집합 A나 공집합이 되어야 하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아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였고,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A, B가 같다란 뜻이야. 그러면 5번이 답이겠지. 합집합을 하나 교집합을 하나 뭐 똑같겠지 이거는. 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괜찮니? 또 다음 92? 92. 그 전에는 없니? 오케이, 통과. 92.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인데 합치면 6 전체가 되고 교집합은 3하고 6이다. 눈으로 보자.
자, 여기 3하고 6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거치를 못 정한 애가 1, 2, 4, 5 이렇게 있어. 원소의 합을 각각 SA, SB라고 할 때 SA 곱하기 SB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요거 4개 더하면 얼마가 돼? 12가 되지. 12가 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차집합 B 부분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하면 X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교집합 부분에 있는 거 합은 얼마야? 9가 되지. 자, 요 부분에 있는 거랑 요 부분에 있는 거랑 합치면은 1, 2, 3, 4, 5, 6이 다 들어가야 돼, 여기 안에. 그럼 얘랑 얘를 합치면 1, 2, 4, 5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의 합은 12 빼기 X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SA 곱하기 SB의 최대값인데 SA가 결국 뭐냐? X 더하기 9가 돼. SB는 뭐가 되느냐? 얘들 더하면 되거든. 21 빼기 X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전개해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냐라는 걸 푸는 거야. 그럼 뭐 하겠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최대값은 225가 되는 거구나. 요렇게 해결하는 거야. 괜찮니? 요 문제 한정 팁이 하나 있거든? 요 문제 한정. 자, 지금 요거 더하면 얼마라고? 12라 그랬지. 반 나누면 6이지. 얘가 6이고 얘가 6일 때. 그러면 6 더하기 9는 15. 15 곱하기 15, 225가 최대값이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 이 문제들의 95% 정도는 같을 때가 답이야. 같을 때가. 최대를 구해야 돼. 야, 이걸 어떻게 반 나누면 똑같을까? 이게 있지. 조금 유식하게 4점 정리라고 하는 정리가 있어, 아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다른 정리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사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가 되는 애는 정사각형이다. 이런 정리가 있거든. 그냥 간단하게 직사각형만 생각해봐. 직사각형인데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길이가 8이라고 생각해보자. 넓이 얼마야? 16이지? 자, 가로 세로의 합이 얼마? 10이야. 그러면은 비율을 좀 바꿔가지고 요렇게 해서 세로를 4, 가로를 6으로 만들어봐. 넓이 얼마니? 24지. 얘가 좀 더 커졌네? 자, 가로 세로 똑같이 만들려면 얼마로 만들면 돼? 각각 5로 만들면 돼. 각각 5로 만들어 보면은 자, 얘는 넓이가 얼마가 돼? 25가 돼. 자, 여기서 세로를 더 늘리고 가로를 줄이면은 결국 얘를 뒤집은 모양이 되지. 줄어들 거야. 괜찮니? 얘를 이용하면 또 어떤 문제로 바꿀 수 있느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요 위에 점 하나 잡을 수 있지. 이 점에서 x축,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직사각형이 나오잖아.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쭉 내려와서 중점 지날 때.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 될 때가 넓이가 최대가 돼. 다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야, 사실. 괜찮니? 다음. 아, 900. 나 지금
빽 이런 정도의 소리만 들려갖고 뭔 소리야 하고서 물어봤지. 자, 900번을 보면 이제 배수집합 얘긴데, 교집합이 x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x가 5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합집합이 x가 된다는 얘기는 x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자, 생각해봐. 짝수집합이랑 10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뭐가 될까? 맞아, 이게 10의 배수가 돼. 그러니까 지금 x는 10의 배수를 포함하는 거야.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봐. 5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니? 50 이하의 자연수야. 10개야. 10의 배수는 몇 개 나오니? 5개 나와. 이 x는 10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 5개는 원소로 가져야 돼. 어떻게 구했어? 이게 이렇게 돼. 또 14번 전에는 또 없니? 없는 걸로. 자, 요번에는 30 이하 자연수의 부분집합에 대하여,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는데 A를 보니까 n분의 30이다라고 나와 있고 n이 자연수래. 이거 경우에는 뭘 원소로 갖는 걸로 원소로 갖는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30의 약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집합은 사실 30의 약수 1, 2, 3, 5, 6, 10, 15, 30 요렇게 8개가 원소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그 다음에 B는 짝수인 거지, 짝수. 야, 요거는 15개라서 좀 많다. 자, 그럴 때 이 연산 A, 세모 B라고 하는 거 사실 뭐가 되는 거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지. 가운데 교집합,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어. 아, 옆에 있는 애들만 남는구나. 이게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면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게 뭔데? A 차집합 B는 A에서 짝수를 뺀 거야. 홀수만 가지고 오면은 돼. A랑 A 차집합 B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대칭 차집합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나 전에 알려준 거. 2번 나오는 건 지우라 그랬지. 1, 3, 5, 15는 2번 나오는 거지. 그래서 A 대칭 차집합 A 차집합 B라고 하면 결국 A의 짝수인 원소만 남아.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야. 괜찮니? 배웠던 거 기억나니? 권서야, 들었던 거 기억나? 어떻게? 정욱이는 기억나? 우주? 다 기억나는 거 맞지? 오케이. 기억나?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끄덕여지지 않으면
혹은 대답은 안 해주면 나는 걱정돼. 다음 18. 또? 잠깐만 30? 아 34. 32, 34. 아 그럼 일단 18번 하고 쭉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알았어. 18, 20, 32, 34. 뭐 그 사이에 또 있으면 얘기해. A는 집합기호 잠깐 생략하고 좀 쓰자. 요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고, B는 사실 아직 뭐가 뭔지 몰라. B는 뭔지 몰라. 근데 A, B를 합쳤더니 3 이상이다 라고 나오고, 겹치는 거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1과 5 이하라고 나와. 자, 수직선에서 나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을 쓰려고 해. 이게 A인데 합집합은 마이너스 3 이상이야. 이게 합집합. 교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나와. 이게 A 교집합 B. 그럼 B라고 하는 애가 어디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 이상 5 이하를 근으로 가질 거야. 더 쉽게 생각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는 2개 더한 거 2, A는 마이너스 2, B는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15.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13이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는 게 제일 편안한 방법이고,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3이나 5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B에서 나오는 경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문제가. 얘는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거냐? B가 A의 부분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이 B,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빼기 1은 0이다 라는 애는 해가 1, 2, 3만 있어야 돼. 1이거나 2거나 3 중에서만 해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보일까? 보이니? 인수분해 되니? 자, 인수분해는 정말 지겹게 따라다니거든? 정말 지겹게 따라다닐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해가 1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1은 이미 있으니까 나머지 한 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돼야 된다라고 푸는 거지. 그럼 A가 얼마가 될 수 있느냐?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 그래서 모든 실수 A 값들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9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중근이 나와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자, 질문 나온 건 32하고 34, 26, 22, 22, 26. A는 간단하게 A-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고, B는 B-5보다 크고 B 플러스 5보다 아니지.
b-5보다 작거나 b 플러스 5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됐니? 합집합이 b가 된다는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고 b의 범위 안에 a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b-5보다 작거나 b 플러스 5보다 크다 요 범위에 a-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포함되거나 요렇게 포함되거나 이러면 되거든. 그래서 결과는 a 더하기 1이 b-5보다 작거나 같아. 혹은 b 플러스 5보다 a-1이 더 크거나 같아. 요런 얘기가 되는 거야. a-b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구해라. a-b는 마이너스 6 이하가 되더라. 음수지? 그러니까 얘를 절대값을 붙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될 거야. 이 경우에는 b-a가 마이너스 6 이하다. 똑같네? 그러면 뭐 a-b가 6 이상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양수니까 절대값에도 똑같은 거고 어쨌든 최소값이 얼마다? 6이 될 거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에 예전에 내가 얘기 안 했던 건 없어. 보면. 그렇지 않니?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 번 이상 했었던 애들이야. 한 번이 뭐야, 두 번, 세 번 했던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문제에 녹일 거냐, 어떻게 내가 문제에서 식으로 뽑아낼 거냐,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쭉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나한테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누군가한테 해서 뭐 인강을 보든 뭘 하든 간에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너네는 지금 배우는 중이잖아. 학자 아니거든. 그리고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전교 1등 노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 그치? 1등급을 딱 찍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입장에서 제발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 나 이거 진짜 계속 얘기하고 싶거든. 내가 고민을 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건 맞거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아까워. 그 시간 아까워. 효율적으로 써야 돼. 너네 학원 왜 다녀? 배우려고 다니는 거잖아. 그럼 배워야지. 왜 니네가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 제발 부탁인데 모르겠으면 날 귀찮게 해. 지금 입장이 반대가 됐어. 내가 니네 귀찮게 하고 있어. 야,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해라. 야, 뭐하냐? 자면 안 되지. 딴소리 좀 그만해. 왜 내가 너네 귀찮게 하는데 니네 거꾸로 돼야지. 아, 나 이거 좀 뭐 좀 할게. 잠깐 기다려. 여기 좀 부르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야. 너네가 날 귀찮게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돼? 일단 최대한 배워간다. 이 생각으로 와야 되는 거야.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적용이 잘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물어보는 거야. 욕먹더라도 물어보는 거야. 야, 좀 전에 건 똑같잖아. 왜 안 돼? 모르겠어요. 뻔뻔하게 하라고. 그때 욕먹더라도 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너네가 학원 다니는 제일 큰 이유는 그거야. 배우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제발 배워서 가. 혼자 고민하지 마. 진짜 시켜놓고 나면은 내심 좋기는 해. 편한데?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귀찮게 해봐, 나를. 그게 너네가 지금 해야 될 제일 큰 일이야. 그래서 일단 배우고 그 배운 걸 집에서 적용하면서 연습을 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좀 됐어. 이 사이클이 되는데 이제 슬슬 점수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2등급 나오고 2등급 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1등급 노려볼 만할 것 같아. 그때쯤 되면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늘려도 돼. 그때쯤 되면. 근데 그게 아직 안 된다라는 거는 아직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 수학이 있지 한 번에 잘 안 오른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체되는 시기가 있어. 심지어는 떨어져. 그거 버텨야 돼. 근데 이게 되고 나면은 어느 순간 쫙 하고 올라가. 귀찮아 가르쳐보면 항상 그래.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해봐. 선생님 너네는 5등급인데 너네 선배들은 다 9등급이잖아. 선생님 저 요번에도 5등급이에요. 아니야 너 진짜 많이 발전했어. 잘하고 있어. 좀만 더 버텨봐. 1학기 마무리 5등급이라고 끝났는데 2학기 때 갑자기 3등급이래. 그게 가능해. 왜? 그 전까지는 아직 빈 게 너무 많은 거야. 채우는 게 먼저야. 채우는 게. 그게 돼야 나중에 확 하고 올라가.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버텨봐라. 그런 얘기 좀 같이 하고 싶고 그냥 말한 김에 자 926번에 보면은 A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라고 나와. B는 아직 뭐가 될지 몰라. 어쨌든 뭔가 사이에 있을 거야. 근데 합집합은 실수 전체가 되고 교집합이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다. 야, 이 교집합 아주 중요하다. 자, 얘처럼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야. 근데 교집합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이다라고 나와. 아,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이 부분을 포함을 해야 돼. 이게 A 교집합 B고 얘가 A란 말이야. 그리고 R이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이래. 합치면 이 수직선을 다 채워야 돼. 수직선에서 빠져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B가. 그럼 B가 3을 넘어가 버리면은 겹치는 게 또 생기니까 문제가 되고, 얘보다 작으면은 커버 못하는 데가 있어서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는 B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 얘는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가 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는 2개 더해서 마이너스 2, A는 2. B는 2근의 곱 마이너스 15. 그래서 A 빼기 B는 17. 본질적으로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아까 저기 몇 번이냐 그게. 저기 18번이 있던 거랑 별다를 게 없는 문제인 거야. 똑같아. 오케이? 자, 또 32로 가면 되니? 오케이. 32. 자, 또 배수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A 합집합 A2, A3 A4, A6. 자,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일단 이게 다 달라서 좀 이게 잘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우선은 그냥 분배를 해주는데 좀 귀찮은데 얘를 먼저 묶어서 해도 되고 얘를 먼저 묶어서 해도 돼. 그렇게 분배 법칙을 쓴 다음에 또 쓰는 거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얘를 또 분배를 해주는 거야. 각각. 그럼 어떻게 되느냐? A2, A4 합집합 A3, A4 합집합 A2, A6 합집합 A3, A6 이렇게 되거든. A2, A4 그러니까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교집합을 하면 4의 배수가 남아. 3의 배수와 4의 배수는 공배수 12의 배수가 돼. 2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가 남아. 3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가 남아. 좀 많이 정리가 됐지? 그러면은 6의 배수는 두 개 나와 있으니까 하나 지워도 되겠지. 하나 지워. 합집합이야. 제일 많은 걸 찾아야 되는데 12의 배수는 4의 배수에도 들어가고 6의 배수에도 들어가지. 그래서 얘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셈이 돼. 100 이하의 자연수래. 4의 배수 몇 개? 25개. 6의 배수는 몇 개? 16개. 겹치는 것 4와 6의 공배수 12의 배수. 12의 배수는 몇 개? 8개. 그래서 33개가 내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가 된다. 괜찮니? 그냥 한꺼번에 쫙 해갖고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될 거다. 가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랑 같다. 원래 뭐가 더 있어야 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뒤에 뭐가 붙어? 뭘 빼야 돼? 교집합의 개수 빼야 되지. 근데 그게 없어. 그게 무슨 말이겠어? 얘네들이 서로 소야. 겹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A, B의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 이런 뜻이 돼. 그럼 나에는 우선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바꿔주면 얘가 공집합이란 말이야. 합쳐봐야 그냥 C가 돼. C의 원소의 개수가 2배의 B차집합 C의 원소의 개수와 같더라. 그러면 B가 있고 C가 있는데 B차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A라고 하고 그럼 C의 원소의 개수는 그거 2배가 되거든. 3A가 얼마란 얘기야? 12란 얘기야. 문제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어. B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래. A는 4가 돼. 그럼 C의 원소의 개수는 2A잖아. 2배 하면 되겠네. 8개 있어. 반 넘어왔어 지금. 또 질문 39 또 40 46 39 46 뭐 그거 왜 또 있니? 일단 39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지. A, B. A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B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 그리고 대칭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 그러면 요거 빨간 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흰 거를 빼버리면 교집합 두 개가 남지. A 더하기 B 빼기 대칭 차집합을 반 나눠주면 15가 되는데 이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고. 괜찮아? 그럼 대칭 차집합이랑 교집합이랑 더하면 끝나겠네. 이게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다. 괜찮니? 자꾸 내가 그림으로 그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그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됐니?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이건 나중을 위해서 이것도 방법 하나만 더 알려줄게. 보통 제일 많이 겹치는데 교집합 부분을 X라고 놔. X가 되든 K가 되든 문자는 상관없어. A의 원소의 개수가 28개면 여기는 28 빼기 X가 돼. 37이니까 여기는 37 빼기 X가 돼. 대칭 차집합 얘네들 더한 게 35가 돼. 그러면 똑같이 이런 식이 나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냥 그려서 갈 거냐, 여기에 아예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내가 좀 편하게 계산을 할 거냐, 이런 차이야. 미지수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는 하거든. 야, 미안해. 내가 잊어버렸다. 39 다음에 몇 번 얘기했지 아까? 46? 46 말고 나머지는 괜찮니? 35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방과후 수업 신청을 받았더니 영어가 19명, 수학이 17명이다.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7명이었다. 그려보자. 전체가 있는데 영어를 선택한 애들과 수학을 선택한 애들이 있고 전체 35명, 그 다음에 영어 선택한 애가 19명, 수학 선택한 애가 17명.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7명이다. 수학만 신청한 학생은 수학만 신청했다. 여기겠지, 여기.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17 빼기 X가 되고 여기는 19에서 빼니까 2 더하기 X가 될 거다. 그런데 다 더하면 19 더하기 X가 전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걸 빼버리면 28명이 돼. 그래서 9명은 수학만 선택했구나 라고 나오는 거지. 아까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지. 요번에는 단지 내가 원하는 걸 X로 두는 걸로 시작했을 뿐이야. 괜찮니? 되게 유용한 방법이다 요거.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X로 쓰고 나와 있는 정보로 하나하나 나머지에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또 50. 자, AB 은행의 고객 중에서 남자 35명,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A 이용하는 고객과 B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이 82명인데 A, 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가 같다. 그러면은 A,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를 구해라.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야. 요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지금 A만 이용한다, B만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만 이용하느냐, 두 개 다 이용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를 표를 만드는 거야. 표를. 왜? 겹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어떻게 표를 만드느냐? 남자와 여자가 있고 자, 하나만 가는 사람과 둘 다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A,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를 물어봤잖아. A, B를 둘 다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를 X라고 두면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여자가 총 몇 명이었어? 30명이었지. 30 빼기 X명은 한쪽 은행만 쓰는 거야. 근데 한쪽 은행만 쓰는 사람이 여자의 수랑 남자의 수랑 똑같다 그랬거든. 여기도 30 빼기 X만큼 있는 거지. 근데 남자는 35명이야 지금 뽑힌 게. 그럼 35에서 요거를 빼니까 5 더하기 X명은 잠깐만 미안해. 한 은행만 이용하는 게 이쪽이었지. 아이고. 여기가 똑같은 거고 그래서 여기가 5 더하기 X가 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자, 이제 여기에 안 쓴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A, 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수와 B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수의 합이 82명이래. 한쪽 은행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카운트가 되겠지. 한 번 카운트가 될 거야. 근데 둘 다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는 A은행 이용하는 고객 수를 쓸 때도 B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수를 쓸 때도 둘 다 카운트가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계산 결과가 82명이 되더라. 그럼 우리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2X 더하기 70이 82가 되니까 X는 6. 6명이 두 은행을 모두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 표도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이랑 비슷한 거기는 한데 조금 다르지 방법이. 두는 방법이. 이게 세팅하기가 이게 제일 편하기는 한데 아마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요 방법이. 요번에 배웠으니까 이제 요렇게 한번 써보자. 앞으로는. 괜찮니? 남녀 나올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면 편해. 다음. 자, 다시 얘기할게. X명의 여자들은 A은행, B은행 둘 다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A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수를 셀 때 세졌어. B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수를 셀 때도 또 세져. 그래서 요 사람의 수는 2배가 돼야 돼. 남자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2배가 된 거야. 그 뒤엔 이제 54. 고전엔 괜찮니? 전체 25명인데 25개가 있는데 비차집합 A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나를 보면 요걸 좀 정리해야 되니까 A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아, A 교집합이네. 분배해주면 이렇게 돼. 근데 얘는 공집합이잖아, 무조건. 얘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A, B가 서로소는 아니야. 뭔가 겹치는 거 있어. 적어도 하나는 겹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A차 집합 B에는 11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 A차 집합 B 부분에 11개가 있다라는 건 불변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적어도 1개는 있어야 돼. 그럼 이 부분의 최대값은 전체가 몇 명이야? 몇 개였어? 25개였잖아. 25개에서 11개 빼고 여기 하나 빼고 12개를 빼야지 최대 13개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지. 괜찮니? 약간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여기가 서로소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많아지면 A차 집합 B는 고정되어 있어. 11개가 그냥 있어, 무조건. 고정이야. 여긴 11개 있고, 요 밖에 A 합집합 B가 아닌 부분에 뭔가 다른 원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교집합 부분에 1개 이상, 한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원하는 부분의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나머지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합집합이 아닌 부분에 아무것도 없고 교집합에 딸랑 하나가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총 12개를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부분엔 13개가 있을 거다. 그게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괜찮니? 자, 이제 한 장 남았다. 한 장. 60? 60 전원 괜찮니? 한 장만 그냥 좀 하면 안 될까? 땡큐. 아니야, 녹화 끝내버리게 아예. 중간에 멈추느니. 자, 계속 보자. 60번. 60번 저는 괜찮니? 오케이, 60번 볼게.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A지역 방문한 학생 17명, B지역 방문한 학생이 15명이고 A지역, B지역 중에서 어느 한 지역만 방문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해라. 30명이 있는데 A를 간 사람이 17명이고 B를 간 사람이 15명이래. 한 지역만 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칭 차집합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많아지려면 아까 했던 얘기 이게 줄어들면 돼. 얘네들이 줄어야 돼. 그럼 얘네들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 여기는 0으로. 자, 얘가 0이 되면 이 부분은 전체 30이지. 그럼 교집합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지. 30명 중에 2명을 빼면 돼. 그래서 최대값은 28명이야. 둘 중에 하나만 간 사람은. 15명, 13명. 그러면 이제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밖에를 최대로 키우는 거지. 언제 최대가 되느냐? 하나가 다른 거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17이 커, 15가 커. 17이 크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합집합의 최대값이 17이야. 다른 말로 하면 둘 다 아닌 부분은 최대가 13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그냥. 교집합이 15이 있는 거야. 즉 겹치는 둘 다 아닌 거 딱 2명 있는 거지. 이게 최소값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대칭 차집합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교집합이나 둘 다 아닌 부분을 최소로 줄이면 되고, 대칭 차집합을 줄이고 싶으면 이 밖에 있는 부분을 최대로 늘려버리면 돼. 그럼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 교집합이 최대한 많아지면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곱하면 56이 된다. 다음. 뭐 끝내면 되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는 홀수법 문제를 풀든 다른 문제를 풀든 하면서 질문하고 정리하도록 하자. 괜찮니?